우리가 페이스북 개발자 사이트에서 그 앱을 등록하는 과정을 조금 해봤는데요. 일단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계정 중에서 제가 사용한 계정이 지금 잠깐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책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했으니까요. 이제 앱을 만드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이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개발자 사이트에 등록을 했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키해쉬 만드는 것까지 봤었죠. 키해쉬 만드는 것까지가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키해쉬를 만들어서 아까 거기 등록을 했으면 그 뒤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책을 참조하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앱을 구성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my world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샘플 월로 만들었으면 샘플 월 또는 여러분의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그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우리가 my자를 빼고 그쪽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my자 빼고 그 등록한 패키지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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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요, 여러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접근을 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build.gradle 파일에다가 한 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일단 build.gradle에다가 여기 가볼까요? 모듈 앱이라고 하는 거 해서 여기 dependencies 안에다가 그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하면 알아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compile 한 칸 띄우고 작은 따옴표하고 com.facebook. android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facebook 그 다음에 가운데 줄 긋고 android 가운데 줄 긋고 SDK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4점대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4점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4점 몇 점 몇이라고 하는 걸 명시해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4점대의 최신 라이브러리를 쓰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최신 라이브러리가 버그가 있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거를 명시를 안 하고 하면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sync now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죠. 아래쪽에서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외부 그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게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빨간 줄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기존에 추가를 했던 라이브러리가 버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 여기 빨간 줄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메시지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com.android.support에 animated vector drop을 25.3.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com.android support에 card view라고 하는 게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버전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카드 뷰나 이런 그 라이브러리가 지금 여기 있는 페이스북 SDK에서 다른 것들을 쓰고 있다면, 다른 버전을 쓰고 있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추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SDK와 지금 현재 버전이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다른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줄을 더 추가를 해주면 문제가 이제 없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 라이브러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빨간 줄 나올 때 어떤 게 없다, 자 버전이 안 맞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버전에 맞춰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쓸 준비가 된 겁니다. 라이브러리 쓸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 우리가 API 연동을 하려면 인터넷을 쓰겠죠. 그러니까 uses permission이라고 해서 권한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인터넷 권한 엔터 치고요. 슬래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저게 정보 중에서
자, 애플리케이션 태그가 있죠?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name이라고 하고 여기에 자, facebook sdk application id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value라고 해서 여기다가 add string 슬래시 자, facebook app id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페이스북 앱 아이디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여기다가 앱 아이디를 그대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는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에다가 페이스북 앱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글자를 넣으면 얘가 그걸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strings.xml을 열은 다음에 자, 여기 밑에다가 자, string name 이렇게 하죠. name은 자, 페이스북 앱 id라고 하고 이 값으로 페이스북 앱 아이디를 넣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페이스북 그 사이트가 있죠? 개발자 사이트에서 우리가 새로운 앱을 등록을 하게 되면 나오는 아이디가 있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도 더 들어가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이 직접 진행한 자, 책을 보면서 진행한 그 사이트의 정보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 또는 다른 자, 프로바이더라든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추가로 더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액티비티 정보를 더 추가를 해봅니다. 여기에 자,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네임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facebook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고요. theme이라고 하는 거 테마가 되겠죠? 여기다가 add style이라고 하고 theme 자, app compat no action bar라고 하면 자, 위에 상단에 자, 타이틀 같은 그 모양으로 된 게 액션 바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tools replace라고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theme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럼 Alt Enter 키를 치라고 나오죠. Alt Enter 키를 치면 자동으로 tools가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도 등록을 하죠. 프로바이더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authorities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다가 자, facebook.app 저기 페이스북 여기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앱 아이디를 붙여줍니다. 여기 앱 아이디를 저는 안 붙이겠지만 어쨌든 그 개발자 사이트에서 앱 아이디를 갖다가 이 뒤에다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거에는 com.facebook. 자, 페이스북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안드로이드 땡땡 exported라고 하는 걸 true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럼 매니페스트에 등록한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등록을 해서 자, 페이스북 SDK에 들어가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갑니다.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on 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 activity main.xml에 있는 거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그 전에 이 사이에다가 자, 페이스북 SDK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네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SDK initialize라고 하는 거 보이죠? 자, 이게 일단 줄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걸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자, SDK initialize라고 하고요. 여기에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DK 초기화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XML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는 자,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 main.xml로 갑니다. 여기다가 자, 로그인을 위해서는 로그인 버튼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로그인 버튼을 자,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대신에 로그인 버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com.facebook
login.widget. 자, 로그인 버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SDK에 미리 추가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ID 한번 붙여볼까요? 자, 소스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ID라고 하는 거는 add 플러스 ID 슬래시 로그인 자, 버튼 이렇게 밑줄 없이 그냥 B를 대문자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일단 빼볼게요. 그 텍스트라든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버튼 위젯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인 버튼이 화면에 하나 딱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게 SDK에서 미리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걸 찾도록 해놨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on create 안에다가 이제 로그인 버튼은 자, 자동으로 뭔가 동작을 할 텐데 거기에 콜백이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먼저 찾고요. 자,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거, 자,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자, 로그인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할당을 하는 거죠. find view by id r.id. 로그인 버튼. 자, 이렇게 찾고 이 로그인 버튼 자, register callback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할 텐데요. 이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할 때는 콜백 매니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변수로 여기에 자, 콜백 매니저라고 하는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뭔가 설정을 하기 전에 이 위에서 자, 콜백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자, 콜백 매니저 해서 팩토리라고 하는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가 있고요. 거기에 create라고 하면 콜백 매니저라고 하는 게 인스턴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생성되는 거죠. 여기다가 콜백 매니저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고요. new facebook 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쭉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이게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면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우는 거죠.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자, 로그인 성공 이런 메시지를 하나 띄우겠다. 그 toast.length long.show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취소를 했으면 취소 메시지, 그 다음에 에러가 났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겠다. 로그인 요건 취소, 그 다음에 로그인 에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버튼을 화면에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자, 그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거는 자, 이미 자, 그 로그인 버튼에 그 기능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페이스북 쪽에 그 화면을 띄워주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콜백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generate override 메소드라고 해서 우리 on activity를 잘 알죠?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웠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SDK에서는 별도의 액티비티를 띄웠다가 거기서 로그인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결과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callback manager on activity result라고 하고요. 여기에 request code, result code,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callback 매니저가 받아서 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로그인이 성공했냐, 취소했냐, 에러가 났냐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 거기 이제 책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 페이스북 로그인을 위한 별도의 화면이 뜨고요. 거기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다시 여러분의 화면으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과정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설정을 하고 나면 코드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푸시 메시지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근데 일단은 로그인 페이지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SDK를 통해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 로그인하는 과정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래프 API 같은 것들을 다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어느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아까 개발자 사이트 있죠? 그 개발자 그 설정 사이트에서 보시면, 콘솔에서 보시면 그래프 API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래프 API를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샘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 연동하는 것들은 웬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API로 돼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필요한 기능을 붙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연동하는 부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